네, 좋아요. 여러분들 기억부터 답 맞춰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요. 별의 진화 과정은 질량에 따라서 달라져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졌냐, 태양보다 질량이 크냐에 따라서 어떤 원소들을 만들어내는지가 다를 거기 때문에 질량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기억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니은 잠깐만 띄워놓고 디귿에 나에서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면 막다한 에너지가 방출을 하면서 철보다 더 큰 원소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되어 있을 건데 이 친구는 탄소까지 만들어내면 더 만들어내니 못 만들어내니? 얘는 더 못 만들어내지, 그치? 그러면 이때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원소들은 주변부로 퍼져나가게 될 거고요. 남아있는 중심부는 이제 더 이상 원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우주의 쓰레기가 되면서 점점 식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 중심부를 뭐라고 불렀었지? 백색 외성이라고 불렀고,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걸 뭐라고 불렀어? 행, 성상, 서운이다라고 불렀었거든요. 반면에 여러분들 초고성이라고 하는 친구는 철까지 만들어내놓고 나면 이제 여기서는 원소를 다 만들어놓기는 다 만들어놨지만 계속해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아예 폭발을 해버려요. 그걸 우리는 초신성 폭발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초신성 폭발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원소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었지. 그때 만들어내는 게 누구 아니면 누구까지 만들어내? 우라늄. 금이나 우라늄까지 만들어내게 될 거고요. 금이랑 우라늄까지 만들어내고 나면 걔네들이 이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갈 거고 남아있는 중심부의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맞아. 중성자 별이라고 불렀었어. 우주의 쓰레기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디귿 같은 경우에는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면 더 무거운 원소, 금이나 우라늄까지도 만들어낸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디귿 맞다라고 체크할 수 있을 건데 니은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 한번 싹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물어보면 크기를 좀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어서 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줄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별은 주계열성에서 평생, 일생을 살아가다가 얘네들이 이제 수소를 다 고갈해놓고 나면 이 친구들은 적색 거성이나 또는 질량이 조금 더 크다라고 하면 초거성으로 바뀔 거예요. 자, 이렇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 뭘 물어볼 수 있을 거냐면 주계열성 상태에서 크기를 유지하고 있었거든. 들어가려는 힘하고 나가려는 힘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그때 크기를 유지하다가 수소를 더 고갈하고 나면 더 큰 압박을 가한다라고 했었지. 그러면 더 큰 압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수축이 돼서 얘가 더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진다라고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중심부의 크기를 물어보면 그건 맞아. 중심부 크기는 당연히 더 큰 압박이 들어가게 되면서 중심부의 크기는 주계열성이 더 큰 게 맞거든. 근데 온도는 누가 더 뜨겁지? 맞아. 더 많은 압박을 해버렸기 때문에 온도는 누가 더 뜨거울 수밖에 없을 거냐면 내부의 온도가 적색 거성이 더 뜨거울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너네 혹시 그 여름철 타이어와 겨울철 타이어의 차이 알아? 우리가 여름철이랑 겨울철에 언제가 더 공기압을 많이 넣을까? 겨울철. 왜? 여름이 더 빵빵해. 맞아요. 여름철은 뜨겁다 보니까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더 빵빵해지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더 뜨겁지. 뜨겁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공기들이 그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바깥으로 더 빵빵해지는 거야. 말 그대로 열팽창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체 크기를 물어봐. 사실 전체라는 말은 잘 안 쓰고요. 그냥 크기를 물어봐. 크기를 물어보면 누가 더 크다라고 잡아줘야 돼? 적색거성, 초거성의 크기가 더 크다라고 잡아줘야 돼. 중심부의 크기로 물어보는지 전체 크기로 물어보는지 여러분들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정리됐으면 다시 니은으로 돌아가서 가는 현재와 같은 내부 구조를 갖기 전에 크기가 더 작았다라고 되어 있을 건데 중심부의 크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크기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 친구 적색거성은요, 얘 되기 전에 주결성 상태에서는 크기가 더 작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니은 맞다라는 게 체크가 되고 나면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체크됐으면 여러분들 오른쪽에 문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할 건데 3번에 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3번의 디귿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3번의 디귿. 디귿은 맞는 표현이 틀린 표현이 맞는 표현 같이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3번의 디귿 중심부에서 핵융합이 중단된 후 바깥층은 팽창하다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서 성운이 된다. 이거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적색거성에 있는 그 행성상 성운에 대한 설명인 거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괜히 그럴싸하게 말을 해놨는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3번에서 여러분 이 친구는 철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초거성이야. 근데 핵융합이 중단해도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건 행성상 성운에 대한 설명이고요. 초거성은 그러면 디귿을 바르게 고치려면 중심부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 그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폭발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다라고 잡아줄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게 바꿔주면서 여러분들 디귿은 틀렸다라고 잡아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구과학 파트랑 생명과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적으로 좀 남는 게 많아가지고 문제를 항상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읽어주셔야만 할 거고요.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8번에 태양계 형성 과정 문제 하나만 더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8번 보실래요? 우리가 이제 태양계 형성 과정의 순서는 여러분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 거냐면 태양계는요 일단은 별들이 살아가다 죽고 살아가다 죽고 살아가다 죽고 하면서 여러 원소들을 만들어 놨을 때 그 여러 원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태양계의 성운이 시작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러면 태양계의 성운이 시작이 되면서 질량을 가질 거고요. 질량을 가지면 중력이라는 힘이 생기면서 회전 수축을 한다라고 했었어. 이 상태에서 돌면서 수축을 할 거야. 이 그림이 여러분들 어디에 나와 있을 거냐면 라에 나와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회전 수축을 하다 보면 중심부는 계속해서 돌면서 수축을 할 거고요. 그 원심력에 의해서 주변부들은 자꾸 퍼져나가려는 힘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림이 다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계속 돌다 보니까 아예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고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리가 나와 있는 그림이 가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고리 위에 원소들이 뭉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고리 위에 뭉쳐있는 원소를 뭐라고 부르죠? 네, 맞아요. 이 행성체라고 불러요. 그러다가 미행성체들이 충돌해가지고 한 고리당 하나의 미행성체만 남겨놓게 되면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수금지와 모토 천해라고 하는 행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 그림이 최종적으로 어디 나와 있냐면 라에 나와 있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대로 라, 다, 가나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억 틀렸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니은에 중심부의 밀도가 가장 큰 시기는 언제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우리 지금 중심부는 계속해서 뭐 하고 있었어야 돼? 계속 압박을 하면서 회전 수축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빽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밀도가 제일 큰 시기는
지점이어야 돼? 네. 끝 지점이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가나다라 중에서는요, 제일 끝 지점에 나와 있는 라라고 하는 시기가 밀도가 가장 큰 시기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니은 틀렸고요. 디귿에 여러분들 해안과 가까운 곳은요, 지구형 행성이니 목성형 행성이니 해안과 거리가 가깝다라고 하면 지구형 행성이야. 네, 여러분들 지구형 행성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구형 행성은 고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고체의 다른 말이 무슨 말하고 똑같을 거냐면 녹는 점이 높다와 같은 말이다라고 했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녹는 점이 높은 물질들도 지구형 행성은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서 디귿만 맞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좋아요. 체크됐으면 여러분들 오늘은요 생명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페이지 78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1번 애들한테 들어보니까 생명 파트 거의 다 나갔던데 너네 학교에서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오늘 아주 기억을 잘하고 있겠죠. 생명 파트 다 나갔으면 생명쌤은 이제 뭐해? 남은 시간 동안?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자습 준다고? 그 긴 3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이라. 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없어? 아, 생명쌤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 뭐 별로 안 돼. 남는 시간 동안 물리 나가잖아요. 생명쌤이 웬만해서 물리 안 나가. 지구과학도 물리. 맞아. 지구과학쌤이 물리를 나가거나 화학쌤이 물리를 나가거나 둘 중에 한 분이 나가는데 생명쌤이 물리를 나갈 리가 절대 없어. 생명쌤이 나중에 물리 나갈 때는 언제 나가냐면 급할 때. 아니 그럴 때가 아니라 생명쌤이 물리 언제 나가냐면 너네 나중에 2학기쯤 가면 시험 범위에 적어 나오거든. 그 풍력 발전,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물리 파트로 들어간단 말이야. 발전 파트니까. 근데 이 발전에서 뭘 배우냐면 발전에서의 각 발전의 장점과 단점을 배우거든. 비싸요.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넓은 면적이 필요해요. 에너지 공급량이 덜 돼요. 많아요. 등등등. 쓸 때 이거 왜 배우는지 모르는 그런 장점, 단점을 할 때 이때 생명쌤이 이거 써요. 물리 파트. 지금 파트 아마 뉴턴 파트는 생명쌤이 수업 안 하시고 지구과학쌤이나 아마 화학쌤이 수업을 하실 건데 네, 일단 여러분들 78페이지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생명 파트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생명체에서 내가 생명 파트를 제일 싫어해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 나 생명이 왜 이리 싫지 진짜.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랑 물질을 좀 구분해 보도록 할 건데 물질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생명체,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70% 이상은 다 이거야. 뭐일까? 원소는 탄소야. 근데 물질로 얘기하잖아요. 물이 가장 많아.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친구는 78% 이상이 다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물 다음으로는 인간은 이거 덩어리야. 지방. 그 전에 단백질 덩어리야. 단백질 덩어리인과 동시에 지방 덩어리도 해. 그래서 구성하는 성분이 여러분들, 구성하는 물질이 여러분 물,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핵산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핵산은 여러분들 DNA와 RNA를 포함해서 핵산이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을 여러분들 가장 많이 섭취를 하기는 할 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구성 성분의 비율로서는 좀 후에 나올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 물질은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낼 거고요. 원소는 누가 제일 많냐면 산소가 제일 많아. 그 다음이 탄소고 그 다음이 수소고 그 다음이 질소예요.
자, 지금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여러분들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순으로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1등이 중요할 수밖에 없지, 그치? 근데 원소는 사실 1등보다 2등이 더 중요해. 탄소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중요한 원소는 탄소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탄소가 몇 족 원소야? 이쪽이 아예 14. 이 주기 맞아 14족 원소야. 탄소는 여러분들 14족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네. 4개야. 우리 제일 바깥에 8개 채우려면 몇 개의 전자가 부족해? 4개 전자가 부족해. 그러면 남한테서 갖고 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유 결합이 몇 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거면 4개의 공유 결합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 중에 최대 결합선을 가지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친구가 최대 결합선을 나가다 보니까 탄소를 갖다가 규칙적 반복적으로 계속 결합을 시키면서 그 주변으로 결합선 4개를 맞춰서 다른 원소를 붙일 수도 있을 거고 탄소 사이의 단일 결합뿐만 아니라 탄소 사이에 이중 결합을 섞어가면서 여기서 또 다른 원소들을 갖다가 붙일 수도 있을 거거든.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탄소는 이만큼 결합선이 많이 나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와요.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들은 단순해야 될까 복잡해야 될까? 생명체를 이루는 건 단순해야 될까 복잡해야 될까? 맞아. 생명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한 너가 다르고 내가 다르듯이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물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심에 여러분들 탄소라고 하는 결합선이 많이 나가는 친구를 갖다가 중심으로 둘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고 우리가 지금 돌아와서 봤더니 물은 여러분들 H2O지. 여기에는 탄소 없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다 탄소가 있어요. 단백질의 중심에 탄소 있어. 지방의 중심에도 탄소는 있어. 핵산의 중심에도 탄소 있어야 되고 탄수화물의 중심에도 탄소 있다라고 잡아줄 수 있을 거거든요. 이 정도로 탄소라고 하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는 얘네들을 모두 묶어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물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을 싹 다 묶어서 탄소, 화합물이라고 부르고요. 탄소가 주인공이에요. 다른 말의 표현으로는 유기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탄소, 화합물, 유기물 모두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생명 파트에서 이제 메인으로 배워야 되는 친구가 바로 이 탄소 화합물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 탄수화물 모두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단백질하고 핵산을 메인으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단백질하고 핵산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탄수화물의 결합의 규칙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78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요. 사슬 모양, 가지 달린 사슬 모양, 고리 모양 뿐만 아니라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런 친구들도 모두 가능하면서 다양하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 체크를 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단백질 핵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79페이지에 보시면 탄수화물하고 지질 있지. 이 친구랑 이 친구. 이 두 친구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건데 사실 다른 학교들은 이거 두 개 안 가르치거든. 한영만이 이 내용을 가르친단 말이야. 근데 탄수화물하고 지질 내용은 그냥 단순 암기 내용이야. 그래서 지금 설명 안 할게. 시험 때 가까워서 설명을 할게. 어차피 지금 얘기해봐도 기억도 못할 거라서 시험 때 가까워서 한 번 더 외우도록 여러분 만들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80페이지로 넘어가서 단백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단백질로 가봅시다. 승훈이 오늘 멀쩡하니? 졸리면 바로 뒤에 가서 버스 들어가지 않지? 네. 승이 졸려? 아니야? 자, 단백질부터 가보도록 할 건데, 단백질 얘기하려면 탄수화물에서 혹시 그거 알아요? 우리가 밥을 먹어.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 그럼 우리 몸속에서 소화를 시킬 거야. 쪼개서 최종으로는 어떤 형태로 우리 몸속에서 흡수를 할까? 탄수화물의 가장 쪼개진 상태를 뭐라고 부를까? 오, 그거 맞아.
탄수화물이 사실은 녹말이고, 녹말이라고 하는 친구를 쪼개면 그때 뭐가 만들어져야 돼? 포도당이 만들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라는 것 자체가 포도당이 엄청나게 규칙적 반복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가 탄수화물이고요. 그거를 쪼개서 우리는 포도당의 형태로 흡수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거는 단백질도 마찬가지야. 단백질이라고 하는 친구도 어떤 단위체가 규칙적 반복적으로 엄청 무수히 많이 결합을 하는 게 여러분들은 단백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때 우리는 단백질의 단위체, 이 친구 하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학교에서 수업했잖아. 그 나는 기억을 많이 할 줄 알았어. 단백질의 단위체. 아니 학교에서 수업 안 들어요. 아미노산. 맞아요. 잘 읽었어요. 보고 잘 읽어줬어. 단백질이라고 하는 친구는 여러분들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위체가 규칙적 반복적으로 무수히 많이 결합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단백질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아미노산을 먼저 배워야 돼요. 아미노산의 중심에는 어떤 원소가 있을까? 맞아. 얘네들 다 탄수화물이야. 중심에 탄소 있어야 돼. 탄소는 결합선이 몇 개나? 4개가 나가. 이 4개에 누구를 붙이고 있을 거냐면, 오른쪽에다가는 여러분들 COOH. 눈으로만 봐주세요. 학교에서 아마 COH라고 해놓고 카복실기라고 가르쳐 줬을 건데, 시험에는 안 나와. 이런 애가 있나 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왼쪽에는 여러분들 NH2가 붙어 있고요. 이 친구를 아미노기라고 불러요.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위쪽에다가는 여러분들 수소 하나 붙여 있고요. 아래쪽에다가 보면 여러분들 얼이라고 써져 있으면서 이 친구를 작용기 또는 벼사슬 이렇게 부를 건데, 이 친구가 뭐냐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친구는 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야 돼. 다 동일한 상태에서 얘 하나만 달라짐으로써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몇 가지가 존재를 해야 되냐면 대략 한 20여 종이 존재를 해요. 생명체 내에는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이 아미노산을 이제 결합시켜서 단백질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한 번 더 탄소 중심에 두고 결합선 4개. 오른쪽에 COH, 왼쪽에다가는 NH2, 위쪽에 수소, 아래쪽에 아미노산 종류 다르게, 작용기를 다르게 붙였어. 자, 이 상태에서 얘네들 이제 붙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왼쪽에 있는 카복실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아미노기 만나는 거 보여요? 오케이. 그러면 왼쪽에 있는 카복실기의 OH랑 오른쪽에 있는 아미노기의 H가 만나버려요. OH, H 만나면 뭐 만들어져야 돼? 물, H2 만들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물 분자가 한 개 빠져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 물 분자를 만들어 놓고 나면 남은 친구들끼리 결합을 하게 될 거거든. 우리는 이 결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봤더니 아미노산들끼리 미친듯이 결합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 단백질이다라고 했었는데, 얘네들끼리 붙는 과정에서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 아미노산 4, 아미노산 7 얘네들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자꾸자꾸 물 분자가 한 개씩 빠져나올 거야. 그리고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오고 나면 남은 친구들끼리 하는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여기서 내볼게.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잘 나오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미노산을 8개 결합을 시킬 거예요. 물은 몇 개 빠져나와야 되니, 그러면? 7개. 맞아. 7개 빠져나온다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미노산끼리 결합하는 과정에서 물 분자 한 개씩 빠져나온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아미노산이 미친듯이 결합을 하잖아. 이렇게 아미노산이 미친듯이 결합을 하고 있는 친구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요. 펩타이드 결합이 무수히 많아요. 그때 폴리라는 단어를 붙일 거거든. 이 접두사 좀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너네 혹시 1을 나타내는 접두사가 뭔지 알아? 싱글. 신박
좋아. 그 2는 더블 좋아. 그 그리스어인가? 로마 어쨌든 그쪽 언어로 접두사를 붙일 때 숫자 1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너네 그 롯데월드 같은 데 가면 레일이 하나인 그 맞지? 그 하늘 위에서 올라가는 친구들 있죠, 그쵸? 그 친구 여러분들 모노레일이라고 부를 거거든. 그러니까 숫자 1을 의미하는 접두사가 모노고요. 너무 옛날 게임인가? 그 네모박스 4개로만 도형을 만들어서 만드는 게임이 뭐가 있지? 테트리스. 그러니까 숫자 4를 의미하는 게 테트라거든. 그 다음에 너네들 우리 지금 이번 시험 범위기로 해. 우리가 화학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전자를 항상 몇 개를 채워야 돼? 8개를 채워야 돼. 이 전자 8개를 채우는 규칙을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옥텟 규칙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팔각형은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옥타브. 다리가 8개인 문어. 이게 다 옥의 이 옥타. 이게 숫자 8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뭐 이런 것처럼 숫자가 무수히 많이 붙일 때 그때 앞에 붙는 접두사를 폴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 미친 듯이 많다라고 했을 때 폴리펩타이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아직은 단백질이 아니거든. 언제부터 단백질이냐면 내가 폴리펩타이드를 갖고 올게. 펩타이드 결합 해서 얘네들이 미친 듯이 많이 결합되어 있는 이게 지금 폴리펩타이드야. 이 폴리펩타이드가 단백질이 되려면 뭉쳐요. 입체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지금 저 하나의 길대랑 폴리펩타이드가 만약에 입체 구조를 가지면서 이렇게 뭉쳐. 이러면 이제 머리카락이 되는 거야. 저 폴리펩타이드가 이렇게 뭉쳐. 이러면 이 친구는 혈액 속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입체 구조마다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 입체 구조는 누가 결정을 할 거냐면 만약에 아미노산이 1, 2, 4, 7 이렇게 결합되어 있었잖아. 근데 조금 다르게 1, 2, 6, 7, 4 뭐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었대. 그러면 구조가 완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의 구조,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하는 건 아미노산의 종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결정이 될 거고요. 그 입체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된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 내용들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들을 좀 별표를 치면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80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요.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라고 할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20여 종 거기다 별표 쳐주세요. 벼사슬, 작용기의 종류에 따라서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존재를 해요. 그 아미노산들이 붙는 과정에서 물 분자가 한 개씩 빠져나오게 될 건데 아래쪽으로 내려서 여러분 단백질 기능의 노란 박스 보시면요. 아미노산의 종류, 개수, 배열, 순서 한 번에 묶어서 별표 쳐주세요. 아미노산의 종류, 개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질 거고요. 입체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을 건데 자, 이때 우리 몸속에서 볼 수 있는 단백질에는 뭐가 있을까? 너네 혹시 알고 있는 단백질 뭐야? 너네 몸에 있는 단백질. 근육 좋아. 머리카락. 사실 뭐 피부 단백질 덩어리기는 하는데 일단은 단백질이 좀 많이 모여있는 곳이 이런 근육, 머리카락 이런 친구들 단백질이 있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단백질은 여러분 몸속에 있는 단백질은 히읗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대표적으로 4개의 히읗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효소, 호르몬, 혈액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 하나만 더 항체까지. 이게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4개의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효소,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까지. 얘네들을 각각 성질, 능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나중에 구교재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기는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 4개의 히읗,
이 친구들이 바로 단백질이 주성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좋아요. 체크됐으면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핵산까지만 살펴보고 잠깐 쉬었다 나오도록 합시다. 핵산으로 가볼게요. 참 너네 저거 나왔더라? 시험 날짜 나왔더라? 네. 내가 알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둘째 날이었나? 둘째 날 맞아요. 둘째 날 맞지? 26일. 맞아, 둘째 날. 통합과학만 보더라. 원래 맨날 통합과학하고 정보 같이 봤었는데 이번에는 정보를 사회랑 묶어놨더라. 네, 좋아요. 여러분들 핵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핵산이라고 하는 친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DNA랑 RNA를 묶어서 핵산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단백질처럼 어떠한 단위체가 규칙적, 반복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여러분들은 핵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핵산에도 중심에는 어떤 원소가 들어있어야 돼? 탄소가 당연히 들어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이 친구 당연히 이 단위체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는 뭐라고 부를까?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모르겠어. 네, 이 단위체는 여러분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핵산을 알려면 뉴클레오타이드를 먼저 알아요. 자, 여러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친구는 사실 하나의 묶음이거든.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라고 하는 친구가 1대1로 서로 공유결합하고 있을 때 1대1대1로 여러분들 공유결합하고 있는 하나의 묶음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인산당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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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산당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태가 여러분들 뉴클레오타이드 핵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볼게요. 얘가 앞으로 인산은 동그라미로 표현을 할 거고 당은 오각형, 염기는 네모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인산, 당, 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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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산, 당, 염기. 이런 식으로 뉴클레오타이드가 계속 반복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거든. 이게 하나의 사슬을 만들게 되면 한 가닥을 만들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친구를 RNA라고 부르는 거예요. DNA는 혹시 몇 가닥인지 알아? 맞아. 우리가 DNA를 이중 나선 구조, 보통 DNA 그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거든. 이런 식으로 DNA를 표현을 하잖아. 그래서 이게 한 가닥이 저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또 한 가닥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DNA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잠시 기다려줘. 그리는 거. 인산, 삼염. DNA는 폴리 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개인 거예요. 그렇지. RNA는 몇 가닥이야? 얘는 몇 가닥인데? 한 가닥이야. 얘는 몇 가닥이겠어? 두 가닥이겠어. 지모가 너 일요일만에 있을 땐 좀 멍청했는데 왜 윤변이가 좀 왜 살아가는 거 같지? 사람이? 안 졸려요. 아, 일요일만에 졸려요? 일요일만에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사람이 적은 게 좋지. 얼마나 쾌적하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왼쪽에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한 가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 친구를 우리는 DNA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자,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무슨 착각을 하기가 쉽냐면, 아니 DNA 두 가닥이잖아요. 두 가닥이니까 이 중에 한 가닥이 RNA,
요거 한 가닥이 RNA. 그럼 RNA가 두 개 모이면 그게 DNA가 되겠네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예 다른 친구야. RNA랑 DNA는. 어디서부터 달라지냐면, 우리가 지금 DNA가 됐든 RNA가 됐든 인산당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DNA와 RNA가 인산은 똑같거든. 순서대로 있을 거야. 이건 둘이 똑같거든요. 같이 들어있거든요. 같은 인산이 들어있는데 당부터 달라져. 더 이상 물어보면 의미가 없겠지. 기억 안 나겠지. RNA 당이 뭘까? 잘 모르겠어요. 어? 뭐라고? 디톡시리보스. 디톡시리보스야. 보고 읽는 것도 똑바로 안 읽으면 어떻게 이 새끼야. 심지어 DNA 먼저 읽지만 RNA로 읽어줘. 오른쪽 거 읽어줘. 뭐라고? 리보스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RNA의 당을 리보스라고 할 거고요. DNA 당을 디옥시리보스라고 할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좀 나중 가면 어차피 외워지기는 할 건데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로 기억을 해주는 게 좋냐면 RNA는 한 가닥이지. 한 가닥이라서 당이 3글자고요. 얘 2가닥이죠. 그래서 얘는 당이 6글자예요. 그렇죠? 조금 더 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염기도 달라져. DNA 염기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해서 이제 4종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RNA는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로 들어가요.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내가 지금 구아닌, 사이토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얘기를 했잖아. 이름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ATGC, AUGC로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래서 우리가 지금 RNA랑 DNA 아예 다르네. 인산은 공통인데 여기에 리보스가 들어가고 A가 들어가요. 리보스가 들어가고 G가 들어가요. 인산에 리보스에 C가 들어가고 리보스에 유라신, 아데닌이 들어간다라고 잡아줄 수 있을 거거든요. 반면에 근데 DNA는요, 여기부터 달라져요. 디옥시리보스가 들어가요. 디옥시리보스에 A, 디옥시리보스에 사이토신, 디옥시리보스에 타이민, 디옥시리보스에 구아닌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잡아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DNA라고 하는 친구 2가닥 중에 한 가닥을 RNA라고 잡아주시면 절대 안 돼요. 다른 친구다라고 생각을 해줘야만 할 거고 거기다가 DNA라고 하는 친구는 RNA는 한 가닥이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데 DNA는 지금 2가닥에서 이쪽하고 이쪽이 누구끼리 결합을 하고 있냐면 염기끼리 결합을 해줘야지만 2가닥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염기끼리 결합을 해야 되잖아. 근데 염기가 아무하고나 결합하는 게 아니라 짝꿍끼리 결합을 해줘야 돼.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A와 T가 짝꿍이고요. G와 C가 짝꿍이다라는 거 체크 좀 해주세요. A와 T가 짝꿍이고요. G와 C가 짝꿍이에요. 네,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A와 T가 짝꿍이어야 되다 보니까 지금 DNA 봐봐. 이쪽에 A, 그럼 반대쪽에 꼭 누구 있어야 돼? T가 있어야 돼. 이쪽에 사이토신 있지. 반대쪽에 꼭 누구 있어야 돼? G가 있어야 돼. 왼쪽에 T 있으니까 오른쪽에 A 있어야 돼. G 있으니까 누구 있어야 돼? 사이토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짝꿍끼리만 염기끼리 결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총 염기가 50개. DNA 속 염기가 50개인데 이때 타이민이 12개. 그러면 구아닌의 개수는 몇 개일까? 이렇게 물어봤어. 염기가 총 50개인데 타이민은 12개야. 13개. 알겠어? 오케이. 타이민이 12개면 꼭 누구도 12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아데닌도 12개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러면 얘네들 합쳐서 24개 나올 거라서 나머지 26개가 구아닌과 사이토신 개수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거거든요. 해서 여러분들 13개씩 배정받으면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짝꿍끼리 결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DNA, RNA를 배웠고 나면 얘네들은 아예 종류가 다른 친구다 보니까 역할도 다를 수밖에 없을 건데 DNA라고 하는 친구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친구예요. 사실 이 친구는 좀 익숙하죠.
이 아이가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거 알아볼 때 유전자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전자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DNA를 얘기하게 될 건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상처가 났어. 상처가 나면 새살이 솔솔 돋아나야 되겠지, 그치? 근데 새살이 솔솔 돋아날 때 갑자기 여기에 막 핑크색, 파란색 피부가 막 돋아나. 진짜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내 피부색이 어떤지, 나는 여기에 털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두 생각하면서 새살이 솔솔 돋아날 수밖에 없을 거거든? 그 정보를 다 누가 갖고 있냐면 얘가 갖고 있을 거야. 근데 얘는 굉장히 중요한 친구다 보니까 막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막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꼬붕을 시키는 거야. 얘가 꼬붕이야. DNA한테, DNA가 야, 내가 유전 정보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이거 가지고 가서 내 피부색이랑 내가 털이 있는지 없는지 다 생각해가지고 너 그걸로 단백질을 만들어. 새살이 솔솔 돋아나게 만들어. 그게 RNA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DNA가 저장을 하고요. RNA한테 그 유전정보를 전달한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을 건데, 네, 이 내용이 여러분들 텍산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 빈칸 좀 채워보도록 할게요. 82페이지 가보실래요? 82페이지.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참고에 낚이지 말고 여러분들 그 가지수를 잘 체크해달라고 되어 있을 건데, 헥사 파트에서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 그 숫자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DNA 염기 가지수 몇 가지일까? 네 가지. A, T, G, C 네 가지 나와야 되겠지, 그치? RNA 염기 가지수 몇 가지 나와야 돼? 네 가지. A, U, G, C 네 가지 나와야 돼. 그러면 헥산의 염기 가지수는? 5가지. A, T, U, G, C 해서 여러분 5가지로 볼 수 있는 거 보여요? 오케이. 네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 DNA의 뉴클레오타이드 가지수. 2가지. 왜? 이게 아, 이렇게 하나 둘이니까? DNA의 뉴클레오타이드 가지수는 인산당 염기가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거든. 그러면 인산 디옥시리보스 A, 인산 디옥시리보스 T, 인산 디옥시 G, 인산 디옥시 C 이렇게 나와야 돼. 몇 가지 나와야 돼? 네 가지 나와야 돼. RNA는 그러면 인산 리보스 A, 인산 리보스 U, 인산 리보스 G, 인산 리보스 C까지 해서 몇 가지 나와야 돼? 네 가지 나와야 되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DNA에서의 뉴클레오타이드 가지수 네 가지, RNA에서의 뉴클레오타이드 가지수 네 가지. 그러면 마지막 질문. 헥산의 뉴클레오타이드 가지수 8개. 응? 8가지 나와야 되겠죠, 8가지. 왜냐면 이게 학생들이 이제 어디서 많이 헷갈리냐면 아까 내가 헥산의 염기는 몇 가지라고 했어? 5가지라고 했었지. 그러면 헥산의 뉴클레오타이드 가지수도 똑같이 5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헥산의 염기는 5가지지만 뉴클레오타이드는 8가지일 수밖에 없는 게 어디서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당에서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해서 DNA가 갖는 인산 디옥시리보스 A에서 하나, 둘, 셋, 4개.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 둘, 셋, 4개. 종류가 다른 친구이기 때문에 헥산은 총 뉴클레오타이드가 8가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숫자 잘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좋아요. 일단 여러분들 10분간만 쉬었다 가보도록 할게요.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시고요. 10분간만 쉬었다 가보도록.
옆쪽 학원이 몇 번이야? 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리더스? 아니? 왜? 왜? 너 리더스 다녀? 다녔었어요. 다녔었어? 아, 그래서 왜 너 아니냐고 물어보라고? 생각보다 학원 사람들은, 학원 강사들은 다른 학원 강사들과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아요. 내가 이 동네에서 잘 알고 지내는 강사는 우리 학원 제외하고, 우리 학원 쌤들 제외하고, 다른 학원 쌤들 기준으로 봤을 때 구주일의 수학쌤? 고3 담당 구주일의 수학쌤하고 알고 지내고, 나머지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 네,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들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단백질과 핵산 관련해서 여러분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건데 84페이지 가시면요. 84페이지. 네, 좋아요. 여러분들 84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2번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2번. 이번에 여러분들 답 뭐뭐 나오죠? 옳지 않은 거 2개. 1번, 7번, 1번, 5번. 자, 1번부터 보시면 여러분들 산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탄소화물은 누구를 기본 골격으로 해야 돼?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 틀렸다라고 잡아줄 수 있을 거고요. 탄소는 최대 4개 결합선이 나가면서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만들기도 할 거고요. 참, 저거는 안 돼요. 탄소가 최대 결합선이 몇 개 나가? 4개 나가지, 그치? 그렇다고 해서 4중결합은 안 돼. 4중결합은 오히려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4중결합을 제외한 단일, 2중, 3중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4번에 여러분 탄소는 결합을 계속 이어가면서 주변에 다른 원소들을 붙이면서 단백질, 지질 등 복잡하고 다양한 분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로 여러분 4번 맞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5번에 탄소는 결합 사이로 다른 원자 못 받아들여요? 아니죠. 받아들여야 되겠죠. 받아들이면서 더욱더 복잡하고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은 1번, 5번 2개 골라주시면 될 거고요. 6번에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유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아까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핵산 얘네들 모두 여러분들 유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7번에 생명체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 여러분들 탄단지 먹어서 에너지원 쓰일 거예요. 중학교 때 뭐 4kcal, 9kcal 막 들어봤을 건데 네,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은 1번, 5번 2개 골라주시면 될 거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3번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3번. 3번에 네, 3번에 여러분들 탄소 화합물의 골격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를 골라달라고 되어 있을 건데 탄소는 최대 결합선이 몇 개까지 나가야 돼? 4개까지 나가야 돼. 근데 여러분 탄소 최대 결합선 4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누가 결합선을 많이 갖고 있니? 4번 나와 있는 거 보여요? 4번에 보니까 여러분들 결합선 막 5개 나간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 불가능하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3번에 답은 4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될 거고요. 오른쪽으로 와서 여러분들 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7번 같이 얘기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7번에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달라고 되어 있을 건데 효소, 호르몬, 항체, 히읗으로 시작하는 친구들의 주성분이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1번 맞는 말이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기본 단위체, 단백질의 단위체 뭐 들어가야 되지? 아미노산. 맞아요. 아미노산 들어가야 되겠죠. 2번 틀렸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미노산끼리는 무슨 결합하죠? 펩타이드 결합하죠. 3번 맞는 말이고요. 4번에 생명체에 존재하는 아미노산 아까 몇 종류라고 했었지? 20여 종이다라고 체크가 되면서 여러분 옳지 않은 거는 그러면 2번, 4번 두 개 골라주시면 될 거고요. 5번에 여러분 곡물의 헤모글로빈이나 머리카락, 근육 뭐 이런 친구들을 구성한다라고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6번에 아미노산의 개수, 종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지면서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마지막 7번으로 내려왔더니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 화합물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을 건데 그럼 이거를 바꿔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그거는 맞아 틀려? 그건 틀렸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어? 물질 중에 가장 많은 건 뭐야? 탄소 화합물 중에서는 당연히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등으로 들어갈 거라서 탄소 화합물들 중에서는 가장 많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해서 여러분들 일단은 답은 2번하고 4번 두 개 골라주시면 될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핵산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일단 여러분 문제 13번에 보시면요. 이 친구는 한 가닥이야, 두 가닥이야? 두 가닥이야. 그럼 이 친구가 여러분들 DNA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DNA라는 친구이기 때문에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디귿 맞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기억에 DNA라고 하는 친구는 염기는 짝꿍끼리 결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에 들어갈 즉 사이토신의 짝꿍이 누구였죠? C의 짝꿍. G 맞아요. 구아닌이라는 친구고요. 여러분들 A의 짝꿍은 누구였어요? T. 따라서 유라실이 아니라 T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라고 잡아줄 수 있을 건데 니은에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는데 너네가 학교에서도 누구 쌤은 이거 설명하고 누구 쌤은 설명 안 했다고 그러던데. 종철씨는 수업하고 종철씨가 이름이 기억이 할아버지 쌤. 할아버지 쌤. 알아서 쌤이 맞는 거야. 종철쌤은 수업했어? 수소결합?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내가 누구에게 묻니? 그치?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참고로만 기억을 하세요. 이게 어떤 쌤은 수업을 했다 그러고 어떤 쌤은 수업을 안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그냥 근데 수업을 안 했다는 게 기억을 못한 거고. 아니 나 믿을 수 없어. 잘 모르겠어. 자 일단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인산당 염기끼리 이제 결합을 하면서 DNA가 두 가닥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아까 인산당, 당, 염기 1대1대1로 결합하는 이 결합은 무슨 결합이라고 했는지 기억나? 맞아. 이 결합은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공유결합으로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한다. 요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데닌이 왔으면 상대편에 타이민이 와야 되고요. 사이토신 왔으면 상대편에 구아닌이 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염기끼리 하는 결합을 우리는 수소결합이라고 불러요. 참고로만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나와 있는 니은에 염기끼리 하는 결합은 수소결합이 해당이 된다라는 걸로 여러분 니은 맞다라는 게 체크가 된다면 니은, 디귿 답은 4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14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아까 우리가 해결했던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네, 좋아요. 간단하게 풀이자는데 아데닌이 18%면 누구도 18%여야 돼? 타이밍도 18%여야 되는데 앞에서 여러분 100%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의 합이 그러면 64% 나오면서 절반이 구아닌 32% 나온다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2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될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 생명 파트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마무리까지 그냥 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생명 뒤쪽으로 쭉 가서
150쪽. 생명의 마무리를 거둬내고. 뭐라고? 왜? 생명 싫다고? 나도 싫어, 생명. 난 학생 때부터 생명을 너무 왜 싫으세요? 생명은 한 줄을 공부 안 하면 다 까먹는 게 싫었어. 뭔 느낌인지 알까? 한 줄을 약간 거르잖아. 그러니까 한 줄을 내가 생명에 대해서 아예 공부를 1도 안 하면 그 다음 주에 문제를 풀었을 때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 거야. 근데 그 느낌이 생명하고 지구과학이 그게 좀 강한 것 같아. 약간 암기성 파트라고 할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리나 화학은 그래도 한 번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한 2주 뒤에 문제를 풀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기억이 좀 남아있는 편이었거든. 근데 생명하고 지구과학은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너네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야. 너네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생명하고 지구과학은 너네들 물화생지 파트가 이제 모든 파트가 학교 시험에 나올 거잖아. 그러면 어디를 제일 많이 틀릴 것 같아, 학생들이? 그치. 물리랑 화학을 제일 많이 틀릴 것 같지, 아무래도. 이거 거의 안 틀려. 거의 다 맞아. 여기서 다 틀려. 나중에 틀려오는 거 보잖아? 생지에서 다 틀려온다. 그걸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말에 낚여서 틀리는 거야. 약간 국어적으로 낚임성 문제들이 나오는 게 제일 강해요, 생지가. 그래서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물리랑 화학과 국어에 장난을 쳐놓으면 많이 틀리겠어요. 근데 안 쳐. 대부분의 학교들은 저 물리랑 화학에서 국어적 장난을 절대 치지 않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봐주는 거예요. 아니 자존심이야. 물리랑 화학쌤의 자존심이야. 물리랑 화학은 굳이 아니 꼴도 국어적으로까지 낚아. 내가 공감하는 거야. 내가 화학쌤이거든. 내가 화학을 가르치는 쌤이다 보니까 난 공감할 수 있어. 뭘 굳이 또 말로까지 낚아.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어차피 틀릴 사람은 맞아. 어차피 틀릴 사람 틀릴 건데 뭘 국어적까지 낚냐?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리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생지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생지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없겠는데 약간 말로 좀 막는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틀려오는 거 보면 생지에서 틀려오거든. 애들이 통합과학 문제 풀 때 대부분의 애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웬만하면 다들 풀면서 100점인가 봐. 나 100점인가.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풀면서도 시간이 엄청 남을 거야. 그래서 예의상 저것도 해. 검토도 해봤거든. 검토하면서도 그래. 너무 잘 풀었어. 당연하지. 맞지. 누가 봐도 이 답이지. 맞아. 하다가 나중에 채점을 하잖아. 이게 왜 틀리지? 약간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고 나중에 이걸 왜 틀렸는지 보면은 다 아는 문제인데 약간 생지에서 틀리는 국어적으로 낚임성으로 좀 틀리는 경우가 좀 많은 게 그게 이 통합과학의 문제거든요. 약간. 어쨌든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마다 좀 꼼꼼하게 읽어주셔야만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생명 파트에서의 마지막 파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50쪽에 보시면요. 여기서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우리가 화학에서는 물질을 쪼개고 쪼갰을 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를 원자라고 불러요. 화학에서의 기본 단위는 원자로 들어가는데 생명에서의 기본 단위는 뭐로 들어가냐면 네, 좋아요. 세포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루고 있는 세포를 봤을 때 동물은요.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고요.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이 될 거고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뭐 근육 조직, 상피 조직 들어봤을 거예요. 그 여러 조직들이 모이면 동물은 조직계가 없어. 기관이 될 거야. 심장, 폐, 위, 뭐 이런 기관이 될 거고요. 기관들이 모여서 맞아요. 기관계가. 아마 중학교 때 여러분들 소화계, 순환계 이런 거 들어봤을 건데 소화계는 뭐 입, 식도, 위, 소장까지는 뭐 소화계라고 할 거고 뭐 순환계 같은 경우에는 우심방, 자심방 나오면서 이제 순환계까지 배웠을 건데 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개체가 돼요. 반면에 여러분들 식물 같은 경우에는
조직. 여기서 나와야 되겠지. 조직이 모여서 뭐가 돼야 돼? 조직계가 돼야 돼.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 식물에서의 기관이면 뭐 꽃, 잎, 줄기, 뿌리 뭐 이런 친구들이 기관이 될 거고요. 걔네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물하고 식물을 구분을 해봤는데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지 간에 둘 다 기본으로 뭘 갖고 있을 거냐면 세포를 갖고 있을 거고요. 그 세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포. 내가 세포 그림을 그릴 건데 내 그림이 좀 하찮다 싶으면 151페이지 위쪽을 좀 참고하시면 돼요. 알겠죠? 내가 과거에 우리 내 고등학교 때 미술쌤에게 뺨 맞은 역사로 나는 미술에 참 소질이야. 내가 그 미술 수행평가 중에 지금은 체벌이 금지돼 있잖아. 근데 내가 학교를 다녔을 때는 체벌이 좀 왕성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미술쌤의 수행평가가 뭐였냐면 미술쌤의 캐리커처를 그려라가 미술 수행평가였어. 근데 캐리커처는 뭔가 부각이 되게 그려야 되잖아. 딱 봐도 미술쌤이처럼 보이게 약간 그려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미술쌤의 그 안경과 이렇게 튀어나온 광대뼈와 이런 것들을 내가 부각되게 그림을 그려가서 미술쌤한테 줬었는데 진짜 내 눈앞에서 미술쌤 내가 갖고 온 미술 캐리커처를 이렇게 뜯어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 이걸 뜯은 다음에 이제 내 얼굴에 이렇게 뿌렸단 말이야. 그럼 이제 내 눈에서 이제 종이가 날라오는 게 이렇게 뿌려지면서 이렇게 사라질 거잖아. 사라짐과 동시에 이제 손이 나와서 싸대기를 그때 맞았어. 미술쌤아. 너 어디 가서 나한테 미술 배웠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소질도 없는 년이라고 맨날 그랬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림이 이해가 안 되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나는 식물세포를 그릴게요. 식물세포를 그려볼 건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물세포를 그려볼게. 자, 여러분들 세포 안쪽에 보시면요. 핵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핵 속에는 누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그린 그림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핵 속에는 DNA가 들어있어. 아주 중요한 친구죠. 나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친구일 거야. 근데 저 친구는 너무 중요하니까 바깥으로 나가 안 움직여. 꼬붕을 시켜야 돼. 꼬붕이 누구야? RNA지. RNA 꼬붕을 시켜야 돼. 한 가닥짜리. 야, 너 내가 유전 정보 줄 테니까 너 아까 내가 여기서 피가 났거든. 3살이 솔솔 돋아나야 되거든. 3살이 솔솔 돋아나야 되니까 내 유전 정보를 너한테 전달을 해줄게. 그러면 넌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3살이 솔솔 단백질을 만들어라 라고 할 건데 여러분들 핵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생긴 친구에 점이 박혀 있을 거거든. 점.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은 이 핵 주변으로 이렇게 생긴 친구의 명칭을 우리는 소포체라고 부를 거고요. 소포체 주변으로 점점점으로 박혀있는 친구들의 이름을 리보솜이라고 불러요. 리보솜에서 보송보송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RNA가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리보솜으로 향해 가가지고 야, 내 유전정보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내 유전정보를 가지고 너 3살이 솔솔 보송보송 단백질 만들어줘. 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소포체를 타고 이동을 할 거야. 소포체를 타고 이동을 해서 결국에는 이 단백질이 세포 바깥으로 나가줘야지 3살이 솔솔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깥으로 아예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세포 바깥쪽, 외곽 쪽으로 보면 소포체랑 비슷하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친구가 붙어 있을 거야. 그 친구한테 단백질을 토스를 시켜. 소포체를 타고 단백질이 나왔어. 그러면 그 단백질이 이 친구를 타고 바깥으로 내보내게 될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 물질을 바깥으로 분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의 이름을 골지체라고 불러요. 골지라는 과학자가 발견을 해서 골지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해서 바깥으로 단백질이 분비가 되면 3살이 솔솔 돋아났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친구들을 그러면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세포 중심에 보면 여러분들 핵이 있을 거고요. 핵에는요 DNA, RNA가 들어있어요. 이 DNA, RNA가 들어있음으로써 생명활동의 가장 중심부 역할을 할 거야.
중추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DNA가 RNA한테 이런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RNA가 핵 밖으로 빠져나와서 소포체를 향해 가서 소포체에 붙어있는 리보솜에 가서 보송보송 단백질을 합성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소포체를 타고 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포체를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포체를 타고 물질이 이동을 했으면 그 친구를 아예 세포 바깥으로 분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 바깥으로 분비해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를 골지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물질을 세포 바깥으로 분비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이렇게 소기관이 있을 거고요. 얘네들보다 훨씬 중요한 친구 두 친구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약간 이렇게 동전 쌓은 것처럼 생긴 친구가 있거든요. 동전을 쌓은 것처럼 생긴 친구. 이 친구 이름이 뭐지? 미포. 아니야. 초록색. 맞아요. 염록체예요. 그 다음에 옆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주황색으로 약간 쓰레빠 같이 생기면서 핫도그에 케첩 뿌려놓은 것처럼 생긴 친구. 이 친구 이름이? 맞아요. 얘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얘네 두 개는 반대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학교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두 친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왼쪽 가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내가 이제 연두색으로 그린 친구를 여러분들 이 동전 초록색 동전을 쌓은 것처럼 생긴 친구, 이 친구 여러분들 염록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염록체는 동물세포에는 없어요. 어디만 들어있어요? 식물세포에만 들어있어요. 왜냐면 식물이 뭐를 하는 곳이야? 광합성을 하는 곳이야. 염록체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요. 혹시 광합성에 화학 반응식 하는 사람? 광합성. 식물이 하는 거야. 식물이 공기 중에 있는, 우리 식물을 많이 심으면 공기 중에 있는 무슨 기체를? 이산화탄소 기체를 뭐로 바꿔준다라고 얘기하지? 산소로 바꿔준다라고 얘기하지, 그치? 물산소.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식물한테 또 뭐를 뿌려줄 거냐면 물을 뿌려줘야 돼. 그러면 식물은 물 맞고 이산화탄소 흡수시켜가지고 그 과정에서 산소를 내뿜으면서 그 과정에서 농도도 만들어요? 네, 좋아요. 포도당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이거를 여러분 화학식으로 써보면 광합성 화학 반응식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식물한테 물을 뿌려주면 비대로지 태양빛을 받아서 태양빛을 흡수해서 얘네들은 포도당 C6H12O6라고 쓸 거고요. 그 과정에서 산소빛을 내뿜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거든. 요걸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이다라고 할 건데 요거의 반대 반응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 반대 반응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세포 호흡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여러분들 반대 반응 써보면 포도당 더하기 산소 그 과정에서 CO2와 H2. 그러면 윗반응식하고는 다르게 광합성은 에너지를 뭐 했어? 흡수했지. 그러면 그거의 반대 반응은 에너지를 뭐 해줘야 돼? 방출해줘야 되겠죠. 이 에너지를 여러분 먹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물이 새가 빠지게 지가 광합성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흡수시켜서 에너지를 저장시켜 놨거든. 그러면 동물은, 우리는 광합성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우리는 광합성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식물을 먹는 거예요. 즉 이 영양분을 우리가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양분을 먹고 숨을 쉬어서 산소를 들이마시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내뱉는 숨에 이산화탄소 들어있고 땀이나 오줌으로 물 배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거든. 그 에너지로 여러분들은 먹고 살아가는데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반응인데 식물은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식물이라고 하는 친구는 지가 에너지를 만들어 놓고 그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친구인데 우리는 이게 없다 보니까 남을 섭취해서 영양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살아간다라고 잡아줄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의 이제 세포 소기관이 있다라고 잡아줄 수 있을 거고요. 이 세포 소기관들을 모두 묶어놓는 친구가 세포막이에요.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 겉으로 하나 더 둘러싸고 있을 건데 세포막 겉으로 하나 더 둘러싸고 있는 친구의 명칭 얘는 뭐라고 부르죠? 세포벽이라고 불러요. 네, 지금 본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동물세포랑 식물세포에서 갖고 있는 소기관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을 건데 더 많이 갖고 있는 식물세포를 그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식물세포만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은 네, 좋아요. 영록체. 요거 여러분 식물세포만 있을 거고요. 한 번 더 둘러싸고 있는 세포벽. 요 친구도 여러분 식물세포에만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에코라는 친구가 있거든. 요것도 여러분들 식물세포에만 있다. 원래는 얘기를 하는데 한영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종철 씨는 에코를 갖다가 여러분들 그 동물세포에도 있고 식물세포에도 있다. 같이 있다라고 가르치거든. 맞아? 기억이 안 나요. 같이 있을 거예요. 같이 있는데 현재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퇴화가 됐어. 현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주로 식물세포에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학교쌤이 수업할 때는 그냥 둘 다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둘 다 있는 대신에 식물세포가 더 주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잘 출제되지는 않아요. 이 에코라고 하는 친구는 뭐 하는 친구냐면 노폐물을 저장하는 친구야. 자, 그러면 노폐물을 저장하는 친구다 보니까 식물세포 중에 늙어. 나이가 많아. 그럼 노폐물이 쌓이겠지. 그럼 에코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 커진다라고 잡아줄 수 있을 거거든요. 그 정도로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을 여러분 중요한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51페이지에 보시면요. 일단은 핵에서 보시면 DNA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보솜으로 내려와서 여러분들 단백질 동그라미 쳐주세요. 리보솜은 단백질의 합성 장소예요. 그 다음에 영록체 여러분들 식물에 별표 쳐주시고요. 식물만 가지고 있는 친구고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이고요. 미토콘드리아는 그거의 반대반응이 세포위로 꼭 일어나는 곳이고 여러분들 에코에는 식물이라고만 써져 있을 건데 너네 학교에서는 식물하고 동물 둘 다 가르치니까 에코 옆에 식물 그리고 동물도 같이 써주세요. 식물, 동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래쪽에 보시면 세포벽 요거 여러분들 식물만 가지고 있을 거고요. 세포벽의 주성분이 뭐라고 써있니? 셀룰로스라고 써있지, 그치?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셀룰로스를 안 가르치는데 한영고 같은 경우에는 이 셀룰로스가 어디 나오냐면 아까 우리 탄수화물 한 것 중에서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나중에 시험 기간 때 설명하기로 했었거든요. 이 셀룰로스가 바로 탄수화물 중에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막의 유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막이 없는 소기관의 리보솜 그 다음에 이중막 구조의 핵막, 미토콘드리아, 영록체, 세포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 4가지 있을 거거든요. 이 내용 같은 경우 여러분들 나중에 구교주 정리할 때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지금은 그냥 구도만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막이 없는 친구는 리보솜 그 다음에 이중막 구조는 핵막, 미토콘드리아, 영록체, 세포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 4가지가 이중막 구조다라고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좋아요. 여러분들 내용 체크됐으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포막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배웠던 세포의 소기관들 중에서 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 거냐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출입하는 세포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분들 세포 소기관들을 모두 담아서 이제 묶어주는 친구를 여러분들 세포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세포막을 확대하고 확대해서 살펴보면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이 친구는 인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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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질. 대가리를 인이라고 할 거고요. 꼬리를 지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게 이중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지질 이중축이요. 그래서 하나의 층이 더 와요. 지질 인, 지질 인, 지질 인, 지질 인, 지질 인. 이 형태로 있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중간에 뭐가 껴있을 거냐면 막단백질이라는 게 껴있어요. 인지질, 인지질, 지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세포막의 구조를 갖다가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인질 뭐라고? 홍합 아니야 이 새끼야. 막단백질이야. 막단백질. 또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여러분 지금 인치즈를 보면 대가리에 꼬리 이거 약간 다리같이 생겼지. 얘는 진짜 이렇게 움직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여. 그럼 중간에 있는 막단백질도 껴서 같이 움직이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인지질 이중축에 막단백질이 껴져 있는 형태는요, 유동성을 가져요. 움직일 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 대가리는 인, 그 다음에 꼬리는 지질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78% 이상이 다 물이다 보니까 요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에도 물이 많이 있을 거고 바깥쪽에도 물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거든. 그러면 물과 지금 맞닿아 있는 부분이 대가리랑 물이랑 맞닿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 대가리라고 하는 이는 물을 좋아하는 부분, 신수성. 반면에 꼬리라고 하는 여러분들 지질은 그러면 물을 싫어하는 부분, 소수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요 왔다 갔다 물질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하고요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이 조금씩 달라요. 자 그러면 요건 최근이잖아. 세포막은 학교에서 어제 배웠어. 그래 기억이 나지 않을까?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은 뭐가 있을까요? 크기가 비교적 작은 이게 어떤 애인데? 크기가 비교적 작은? 맞아. 기체 친구. 산소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기체 친구들이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 이동한다라고 잡아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탄단지 중에서 지방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질 물질. 지용성 물질들이 여기를 통해서 이동을 할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에서 이제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친구들은 크기가 비교적 큰 친구들이야. 수용성 물질들이야. 우리 아까 탄단지 중에서 지방 저기로 이동했지.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어디서 이동을 해요? 여기서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단체인 포도당, 그 다음에 단백질의 단체인 아미노산 친구들이 여기서 이동한다라고 잡아줄 수 있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수용성 물질 중에는 이온들이 있어요. 그래서 Na+, K+ 등등 이온들이 여기서 이동한다라고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크기가 작은 지질 물질들, 크기가 큰 수용성 물질들 구분을 했을 때, 자 여러분들 막단백질에서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건 포도당이 이동하는 통로, 아미노산이 이동하는 통로, 이온들이 이동하는 통로가 있을 건데 걔네들이 다 달라야 돼. 포도당이 이동하는 막단백질이 따로 있고요. 아미노산이 이동하는 막단백질이 따로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거기다가 얘네들은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동을 할 거냐면 일반적으로 물질들은 이동을 할 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할까, 적은 데서 많은 데로 이동을 할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을 거거든. 그 원리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될 건데 우리는 그 원리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확산이라고 해요. 삼투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확산이라고 하면 물질이 이동하는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에너지
이게 지금 세포막이면 위쪽을 세포 바깥이라고 할 거고 아래쪽을 세포 안이라고 해요. 근데 1번, 2번, 막단백질 통해서 3번, 막단백질 통해서 4번. 1, 2, 3, 4번 중에 고르는 거예요. 뭐라고 문제가 나오냐면 세포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이동 경로를 찾아봐요. 근데 이산화탄소는요, 농도가 세포 바깥이 안보다 더 작았대요.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1, 2, 3, 4번 중에서 어디를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될까? 1, 2, 3, 4번 중에 얘의 이동 경로는 몇 번일까? 몇 번? 1번. 자, 지금 보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친구는 기체이기 때문에 얘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돼.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돼.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돼. 그러면 막단백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3, 4번은 무조건 아니야. 1, 2번 중에서 우리가 농도가 지금 더 안이가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어디서 어디로 가야 돼? 안에서 바깥으로 가줘야 되겠죠. 그러면 안에서 바깥으로 해서 여러분들 1번에 해당하는 경로가 바로 여러분 이산화탄소의 경로와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이게 여러분들 확산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확산이라고 하는 친구는 여러분들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을 건데 이때 확산의 종류가 조금 다른 게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하는 건 단순 확산이라고 부르고요.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건 촉진 확산이라고 부를 건데 여러분들 그냥 이름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둘 다 어쨌든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네, 좋아요. 일단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들만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152페이지 보시면요. 네, 152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두 번째 세포막의 구조라고 되어 있고 노란색 밑줄을 치면서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을 거거든요. 유동성의 별표 하나 써주시고요. 아래쪽에 오면서 여러분들 선택적 추가성이 뭐냐면 세포 안쪽이나 세포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물질들이 모두 다 수용하고 모두 다 내보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내보낼 것만 내보낸다라는 거 체크가 되면서 선택적으로 투과할 수 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에 선택적 투과성 하나 별표 쳐주시고요. 아래로 내려서 여러분들 확산이라고 하는 친구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둘 다 에너지로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 이동물질 써져 있을 거거든. 얘는 별표 대박 크게 보내주세요.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하고요.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은 달라요. 네, 좋아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 관련해서 여러분들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154페이지가거든요. 자, 154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분 문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러분들 가나다라고 하는 친구를 갖다가 이름을 한번 써보도록 할 건데 가가 뭐야? 얘가 세포, 나는 조직, 세포, 그 다음이 조직, 그 다음에 달을 기관, 그 다음에 나를 연대 기관, 개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럼 관련된 사람들 기립이 한번 들어보시면 기억해 보시면 가는 생명 시스템에서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다라고 써져 있을 건데 네, 세포라고 하는 친구는 가장 기본 단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표현을 했을 때 기능적 단위 이래도 맞는 말이고요. 구조적 단위 이래도 맞는 말이에요. 기능적 구조적 단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세포는 기능적 구조적 단위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기억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니은, 디귿 여러분들 좀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지.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될 거잖아.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될 때 얘네들은요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될 거야. 그러니까 같은 종류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될 거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될 때 다른 여러 종류의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된다고 잡아주시면 될 거거든요. 같은 애들이 모여서 조직이 될 거고 여러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된다라고 잡아주게 되면 니은에 나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인 조직이다 해서 여러분 니은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디귿은 틀렸다라고 잡을 수 있는 거고요. 기관이라고 하는 친구는 한 종류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여러 종류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로 바꿔주면서 디귿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관계라고 하는 친구는 식물체에는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릴 맞다라는 게 체크가 되려면 기억, 니은, 릴 답은 4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문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여러분 문제 4번을 보시면 답 뭐 나와요? 6번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문제 6번에서부터 이게 이상 핵과 리보솜은 다른 세포 소기관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능한다라고 되어 있을 건데 세포 속에 들어있는 소기관들은 모두 상호 유기작용을 하면서 이제 기능한다라고 잡아줄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 표현들은 여러분들 다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7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7번. 자, 일단 여러분 7번에 A, B, C, D 이름 다 뭔지 찾을 수 있겠니? 일단은 여러분 가나는 식물세포랑 동물세포를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을 건데 가가 무슨 세포고? 동물세포, 날. 식물세포라고 잡아주게 되면 여러분들 A는 일단 이름이 뭐예요? 세포 속에 들어있는 중심. 핵, 그 다음에 B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여러분들 나에서 보면요 C는 동전 쌓는 것처럼 생긴 영록체고요. D라고 하는 친구는 여러분들 약간 그 쓰레빠 같이 생긴 그 친구는 미토콘드리아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길이 D 풀어보실게요. 네, 여러분들 기억에 나와 있는 A와 C는 이중막 구조이다라고 나와 있을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 그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부교재 정리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 아까 막이 없는 구조 혹시 기억나요? 막 없는 거? 맞아요. 보송, 미보송. 막이 없는 친구고요. 이중막 구조를 가지는 친구가 4개였어. 이중막 구조 가지는 친구? 핵막. 그 다음에 그 묶음들, 염록체와 이걸 짝꿍, 미토콘드리아. 얘네 두 개 다 이중막 구조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배웠던 이 친구, 인지질, 이중층. 해서 여러분들 뭐까지? 세포, 막까지. 이 4개가 여러분들 이중막 구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C와 D, 즉 뭐에? A, B, C, D. 핵, 세포막,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얘네 4개 모두 다 이중막 구조예요. A, B, C, D는 모두 이중막 구조이다라는 거 잡아주면서 여러분 일단은 기억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A에는 여러분 뭐 들어있어야지? DNA 맞아요. 탄소 들어있어요.
DNA의 여러분들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를 단위체를 할 거고요. 그 친구는 탄소 화합물이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니은 맞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디귿에 여러분들 B가 있음으로 가는 식물세포가 아니라 가는 동물세포가 되면서 B는 둘 다 있어야만 하니까 디귿 틀렸을 거고요. 리을에 여러분들 D라고 하는 친구는 미토콘드리아로서 우리 아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 반응이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호흡 반응은 포도당과 숨쉬어서 뭐를 흡입하면 탄소기체를 흡입하게 되면 얘네들이 내뿜는 과정에서 맞아요. 이산화탄소 내뿜고 소변이나 땀을 통해서 물을 내뿜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시킨다라고 잡아주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그러면 리을의 반응은요. D는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산소를 소모한다라는 걸로 바꿔주면서 여러분들 리을 틀렸다라고 잡아주시게 되면 답은 기억 니은 1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죠. 네, 마지막 한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가서 10번으로 가보실래요? 네, 10번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일단은 1번에 A의 농도는 가에서가 나보다 가에서 높냐라고 물어봤는데, 항상 여러분들 확산의 원리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가 더 크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1번 맞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Na 플러스나 K 플러스와 같은 이온은 어디를 통해서 이동을 해야 돼요? 맞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하네. 이거 틀렸다라는 거 잡아줄 수 있을 거고요. 일단은 2번 하나 고를 수 있을 거고 단순 확산이 됐든 촉진 확산이 됐든 확산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3번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페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즉 기체와 같은 물질들은 A와 같은 방식으로 교환이 될 거고요. 포도당과 아미노산과 같은 수용성 물질들은 B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B에서 포도당, 아미노산, 이온들 얘네들 다 이동하는 단백질의 종류가 어떻다고 그랬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다른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그러면 2번, 6번 두 개 골라주시면 될 거예요. 네, 좋아요. 일단은 여러분들 생명 파트까지 마무리를 좀 짓고요. 5분간만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시고요. 5분간만 쉬었다가 보도록 합시다. 인지질 머리가 아니고 여기 중간에 지질인데 대가리꼴, 머리꼴, 머리꼴. 휴대폰 충전하고 있어요. 교무실로 갖고 오세요.